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쓰비시 아시겠지만 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의 2024년형 트라이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러 갔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협조를 해 주셨고요. 제 이름 되면 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 되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여간 여기에서 제가 미쓰비시 트라이톤을 리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차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물론 이전형이죠. 23년형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23년형이고요. 24년형을 봤는데 디자인이 이쁩니다. 실제 미쓰비시에서 픽업 트럭을 만든 역사로 따지면 깁니다. 긴데 트라이톤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건 불과 얼마 안 됐고요. 5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 6세대가 나오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외형 디자인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찾아갔고요. 가격도 기본 가격은 48,000부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대충 따지면 한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6천만 원, 5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엔진은 별 특별할 건 없습니다. 2.4리터 디젤 바이터보 엔진이고요. 6단 자동 미션과 같이 어우러지고요. 차체는 일반 픽업 트럭과 같이 바디 언프레임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멋있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가 실내 그리고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고요. 실물로 봤을 때 최저지상고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265에 60에 R 18인치 휠 그러니까 타이어 전체적으로 대충 따지면 30.5인치 정도 사이즈의 타이어인데 요대로 해도 비포장이라든지 오버랜딩을 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할 만큼 기본 세팅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겁나 무겁습니다. 조금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열고 닫기가 무겁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적재함에 파워포인트 아울렛이 없습니다. 기본 한두 개는 있어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툴을 쓸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충전할 때라든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 브레이크가 디스크가 아니라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어떤 차량에 드럼 브레이크 달았다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시대인데 드럼 브레이크를 쓰고 있다는 거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하체 세팅은 단단하게 잘 돼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라든지 디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큰 장점이고요. 실제 5세대 트라이톤의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 그래 싸지는 않지만 하여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차로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요 차도 거기에 못지않게 하체 세팅을 단단하게 잘 해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눈에 띄는 게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이 저렇게 덜렁덜렁 나와 있어서 저 산에 가면 무조건 나무에 걸리지 않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고요. 휠하우스 내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33까지는 힘들어도 31, 2인치 정도 타이어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2인치 업을 했을 때 충분히 32 정도는 우습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체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쇠로 된 가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2인치에 32 정도만 딱 끼워도 웬만한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체를 잘 튼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이는 게 앞쪽은 다 쇠로 가드를 해놨습니다. 쇠가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은 충분히 밑에 엔진이라든지 미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플라스틱 뒷 범퍼는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쇠로 바가 있어서 플라스틱 범퍼를 치지 않도록 저게 한번 잡아준다라는 거는 또 하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관도 그렇지만 실내도 나름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별로 나쁘지 않고 잘 돼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실제 실물을 제가 앉았을 때는 조금 장난감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보기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조금 싼 티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죽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 차보다 못한 느낌이 그런 깔끔한 면에서 고급스러운 건 바라지도 않고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것들이 별로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건 단 1도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다이얼 조작으로 2H에서 4H, 4H 로우 그리고 리얼 로커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관적이죠. 직관적으로 잘 디자인은 해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최신형 차들은 저렇게 계기판이 다이얼이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다이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고 중간에 조그맣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거고요. 핸들 그립감이라든지 사이즈는 좋았습니다. 근데 피아노 블랙이랑 가죽 그리고 플라스틱 전체적인 매치가 조금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 스위치 종류들도 보기에는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실물로 봤을 때는 싸 보인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방금 보셨겠지만은 요즘 차들 다 전자식인데 수동으로 당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저게 6,500만 원이 넘는 차량 최고급형인데 저런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직까지도 리어가 드럼 브레이크인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사이드조차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인 게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용 편의성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쉽게 잘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넓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키가 2m가 약간 안 되는데 충분히 뒷공간은 옛날 유투들하고 다르게 픽업 트럭이라죠. 픽업 트럭과 다르게 상당히 넓다. 이 정도면 웬만한 SUV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를 출발하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톱 오브 더 레인지인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아닌 게 약간 좀 아쉽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 그나마 이래 좋은 게 핸들이 딱 좋습니다. 딱 잡았을 때 요거 좀 가겠네 라는 핸들이고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이면서 탐난다 라는 한번 타고 싶다 라는 디자인이었고요. 센터 페시아도 보면 사이즈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시인성도 나빠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no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출발하는데 디젤 특유의 약간 따그닥따그닥하는 소리가 납니다. 1500 이상 올라가면 나지가 않는데 1500을 넘기 전에는 약간 딸그닥딸그닥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차에 오토 홀드도 없네요. 오토 홀드도 없고요. 톱 오브 더 레인지 치고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죽도 그렇고요. 느낌이 고급스럽다라는 것보다 억지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어디에도 딱 이 핸들 요거 스티치 해놨고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게 가장 비싼 레인지입니다. 66,000불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고 소리 들리시죠? 그죠? 1500 넘기 전까지는 그 딸그닥딸그닥한 그 특유의 디젤 소리가 딱 납니다. 그래서 이거 디젤 차구나 바로 느낌이 오고요. 밖에서 이 차를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하고 다르게 그 인사이드까지도 바깥쪽과 같이 연결될 만큼 디자인이 멋있다 아니면 특징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못 받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퀄리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360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카메라 퀄리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좀 더 크면 좋겠지만은 이 정도도 충분히 사이즈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인데 아쉽게도 처음 외관을 봤을 때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조금 억지로 그냥 약간
특별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라 그러냐, 많이 못 미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플라스틱 재질도 이 끝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이 예술적인 눈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전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요. 그리고 도 핸들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우선은 그렇습니다. 바깥쪽과 달리 인테리어는 전혀 고급지지 않고요. 그리고 2024년에 어울리지도 않는 조금 한 단계 낮은 딱 그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엔진 소리 별로입니다. 엔진 소리 전혀 별로고요. 쫙 치고 그렇습니다. 요즘 디젤 차라고 해도 소리가 그리고 미션도 너무 지금 몇 달인지 표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미션도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힘이 너무 기아가 높아서 쫙 밟았을 때 힘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아를 너무 빨리 변속했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나마 핸들링은 그렇게 뭐 후지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핸들링인데, 엔진 소리랑 미션이 조금 별로다 라는 느낌이 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는 디젤 차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거 받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차도 시승을 했지만은 그 차보다도 인사이드에서 들리는 그 엔진음은 이게 더 후지다 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디젤차 다 그렇지 라고 하겠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가속 나쁘지 않습니다. 가속 성능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다, 힘있게 나간다 라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런 걸로 뭐 고속도로 타고 스포츠카 같이 타는 게 아니라서 뭐 이 차를 가지고 가속 성능을 따지는 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낮은 영역에서 가속이 어느 정도 힘찬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조금 그냥 밍밍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느낌이 들고 최신의 어떤 그런, 이게 그래도 따끈따끈한 최신형인데, 최신형의 어떤 그런 가속이라든지 그런 변속 느낌은 아니다. 변속에서 오는 그런 충격음 같은 건 없습니다. 부드럽긴 한데 너무 빨리 변속이 되지 않나. 깜빡이 소리도 조금 더 깜빡이 소리가 좀, 이게 좀 깜빡깜빡하는 소리가 조금 더 고급졌으면 좋겠는데, 고급지지 못하라는 느낌 들고요. 그냥 딱 그렇습니다. 그냥 디젤 차다 라는 느낌 들고, 그렇다고 후진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데일리 드라이빙하고 뭐 하고 하기에는 아무런 지장 없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트럭 치고는 깔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차에 실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무것도 실린 거 없거라면 너무 탕탕 튀고 하는 맛이 있는데,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가벼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승차감 나쁘지 않고, 핸들링도 전혀 이질감 없는데, 단 하나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이랑 변속이 너무 빠른 것 같다 라는 걸 제외하고서는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겉으로 봤을 때하고 다르게 인테리어가 겉에서 보는 만큼의 어떤 그런 고급진 아니면 좀 특이한 그런 건 단 1도 없다 라는 게 아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토 홀드 기능도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그렇고 드럼 브레이크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2024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하이럭스는 그렇지만은 다음 나올 하이럭스는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4년에 나온 차가 드럼 브레이크를, 물론 단점도 많다 하지만은 그래도 다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아직까지 드럼 브레이크에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전자식이 아닌데, 이게 톱 오브 더 레인지라는 게 조금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각도 잘 없고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운전석 포지션도 높아서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시트도 마음에 들고요. 편안한데
방금 말씀드린 소리가 전혀 조금 싼마이 느낌이 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바깥 모양은 완전 뭐 누가 봐도 미래지향적인데 인사이드는 전혀 바깥 디자인만큼 따라주지를 못한다,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톱 오브 더 레인지에 걸맞지 않게 최신 사양이 뭐 전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이드 브레이크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단점이고, 변속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빠르다. 변속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지만 승차감은 웬만한 트럭하고 비교를 해도 될 만큼 승차감은 부드럽다. 톱 오브 더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좀 빠져있다라고 했는데, 가격으로 따졌을 때 하일럭스라든지 포드 레인저에 비해서 한국 돈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 싼 가격입니다. 그만큼 싼 가격을 감안할 때는 가성비로는 나쁘질 않다. 물론 중국 차와 또 따졌을 때는 너무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뭐 이게 일본 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일럭스라든지 포드 레인저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나름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픽업 트럭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